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오늘 또 요 옥타라는 요 미국 주식을 또 분석해 달라고 해가지고 한번 더 볼게요. 이 아이가 오늘 이제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뭐 코인이든 이런 갭이 있다라는 건 전부 이 세력이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개인들은 이런 갭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갭이라는 게 세력이 갭을 띄웠다라는 건 세력이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우리가 차트를 좀 멀리 봐야 돼요. 우선 일봉상에서. 그러면 이런 지금 고점 구간을 넘기려고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박스권 매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점 구간에 줄을 치고 이런 저점 구간에다가 이렇게 줄을 치면 이걸 우리가 박스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봉상에서 이 아이들은 이런 구간을 보면 캔들이 여러 개를 가지고 올라오죠. 그런데 이 아이는 캔들이 하나를 가지고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날에 또 다른 캔들, 다음 날에 이렇게 또 다른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올라갈 수 있다. 즉, 박스권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일봉상에서는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박스권 하단을 다시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이 일봉을 보면 이런 아이들은 계속 이런 갭 하락, 갭 상승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런 그림은 전부 다 세력이 만든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탈한 이후에 돌파를 하면 올라가는 거고 다시 또 이탈하고 나서 돌파를 하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도 갭 상승이 있는 게 보이죠? 이 당시에 그러면 이 갭상승 상단에 돌파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도 또 갭상승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 갭 하락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 갭 하락이 있는 아이가 주가가 밑으로 빠졌다가 이 갭 하락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이 갭 하락의 하단, 그러니까 상단이죠.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갭 하락을 했으니 그래서 갭 하락이 있고 하단을 이탈한 상태에서 다시 이 하단을 돌파하게 되면 우리가 이 상단을 먹으러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갭상승의 하단을 이탈했다가 돌파를 해도 상단을 먹으러 가는 거고 갭 하락이 있다 해도 갭 하락 구간을 이탈했다가 돌파를 하게 돼도 우리가 또 매수 타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는 이 갭 하락, 갭 상승을 여러분들이 다 세력이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이 이 갭 하락과 갭 상승에 이 갭을 메꾸고 다시 올라오냐, 갭을 아직 메꾸지 못했냐, 요것만 기억해도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세력이 들어왔으니 종가에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갭 상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차트를 멀리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넘기려고 하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돌파 매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봉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주봉을 보면 이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41선 구간을 이탈했다가 주가가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는 N자 반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대와 이 구간대를 봤을 때 이 구간대의 고점은 이평선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수가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이평선은 뭉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도 우리가 이런 고점 구간에다가 줄을 치면 이 고점 구간을 넘어가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봉에서 지금 현재 5일선이 41선을 돌파했고 11선이 21선을 골든 크로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5일선이 주가가 올라가고 11선이 5일선을 따라가요. 그러면 21선이 또다시 11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구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아니면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5일선이 11선하고 이격도가 벌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11선이 올라올 때까지 5일선이 한번 머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일선이 11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아이들은 조정을 받더라도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월봉을 한번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41선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41선의 각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구간부터 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자, 여기서 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와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41선이 상승을 하면서 요 구간에서 쭉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5일선이 내려와서 41선을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평선이 뭉쳤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주가는 상승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다? 바로 하락이 있으면 횡보가 있어야 돼요. 횡보가 있고 상승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1선이 주가가 내려왔는데 5일선이 41선을 탁 만나면 이걸 우리가 V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V자 반등이 나와서 조정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41선이 현재 뭐다? 횡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당시에는 횡보가 없으니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 V자 반등이니까. 그러면 이 5일선이 앞으로 가고 41선이 이제 하락을 멈춰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는 뭐다? 41선이 내려오면서 이 구간에서 V자 반등이 나오고 조정을 받은 이유가 뭐다? 바로 41선이 횡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무덤이다라고 해요. 무덤. 그래서 41선이 빠지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조정을 받는다. 그 이유는 뭐다? 41선이 횡보를 하기 위해서 41선이 횡보를 하고 이 무덤, 정고점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고점 돌파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아이는 우리가 말하는 포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정배열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다음 달에 지금 이제 5월 달에 캔들이 끝났으니 6월 달에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이 5일선은 머리를 들고 올라가요. 그러면 음봉이 하나가 더 나오게 되면 40일이다라고 하죠. 월봉에서 음봉이 두 개면 음봉이 하나에 캔들이 20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봉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월봉을 가지고 대응할 때는
뭐예요? 음봉 2개가 나오더라도 이 5일선이 캔들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아이는 월봉에서 포섬이 만들어지면 주봉에서의 포섬보다 더 어떻게 됐다 그랬죠? 기분이 좋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월봉의 포섬은 뭐다? 홍콩이 아니고 미국까지 갔다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봉의 포섬은 홍콩 간다고, 월봉의 포섬은 미국까지 갔다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걸 땅콩해양이다라고 합니다. 대한항공이 과거 땅콩해양이라는 그런 이상한 기사가 한번 있었죠. 그거랑 같은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월봉에서의 포섬은 정말 좋은 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또 집중하고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단 이 아이는 미국 종목이 미국은 뭐라 그랬죠? 상한가가 없어요. 그러면 떨어질 때도 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10%, 20%는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미국의 10%는 한국의 1%야. 그죠? 미국의 100%는 한국의 10%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멘탈 관리가 되지 않는 한 절대 미국 종목은 여러분들이 건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한국 종목만 가지고도 내 돈을 벌 수 있는 기법들이 있으니 미국 주식을 우리가 만에 하나 하고 싶다 그러면 멘탈 관리, 심리 관리를 못할 것 같으면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미국의 100%는 한국의 10%다. 미국의 100% 하락은 한국의 10% 하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월봉상에서 이제 41선을 횡보를 하고 있으니 이제는 5일선이 41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하락이 멈추고 횡보를 하고 상승을 할 수 있는 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원래 제가 분석을 안 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분석을 할 때 그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은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차트가 제일 중요해요. 100이면 90개는 전부 다 차트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인 거지, 차트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절대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를 보고 성장을 보고, 즉 기업 가치를 보고 기업의 성장을 보고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돈을 못 벌고 있는지 이걸 분석하고 공부를 하는 건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공부가 다 끝났다 해도 차트를 볼 줄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뭐다?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아무리 좋은 회사도 이평선이 역배열이면 조정이라는 게 길어져요. 그 조정을 만드는 이유가 이평선을 정배열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이 아이가 월봉에서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는데 역배열이다? 그러면 이 회사가 기업이 좋아. 이 회사가 돈을 잘 벌어. 이 회사가 성장 가치주야. 너무 좋은 회사야. 그러면 하락을 하니까 가격 대비 많이 떨어졌으니 내가 이 구간에서 역배열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회사는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차트가 만들어졌으니.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주식을 샀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떨어진다는 거야. 더 떨어진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역배열이니까 내가 주식을 사면 안 되겠구나.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가 40일선 이제 하락하고 횡보를 했으니 나 이제 들어가야지. 이게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 가치주, 성장주라도 이평선이 무너져 있으면 절대 주가는 못 가요. 아니, 안 가야 돼. 그 이유가 금강원에서 야, 너희들 주가가 왜 역배열인데 왜 이렇게 올라와?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정배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명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금강원에서 야, 너희 회사가 왜 갑자기 상승을 해? 예, 정배열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 주식이라는 게 정배열이 되니까 올라간 거니까. 정배열이니까 주가가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건 끝난 거잖아. 그죠? 역배열에서는 절대 주가가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세력은 매집을 하는 이유가 다 역배열에서, 즉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집을 하는 이유는 이평선을 다 만들어 놓고 주가를 상승하기 위해서 매집을 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만들어지면 세력들은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할 말이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그냥 정배열이니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정배열이니까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끝. 할 말이 없다. 그죠? 그래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기본적으로 차트는 다 똑같아요. 미국 차트는 역배열에서 상승하고 한국 차트는 역배열에서 하락한다? 아니, 코인이든 뭐든 전부 역배열에서는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아니다. 정배열 구간에서만 매수를 해라. 그 이유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력들도 돈을 벌고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냥 기본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하지만 주식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끝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금메달 기법만 가지고도 우리가 왜 매일 5% 10%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거냐? 그냥 주식에는 공식이 있고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법들을 배우고 싶으면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